미국엔 현재 정치 은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12월까지 하원과 상원을 합쳐 무려 44명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오리건주 하원 의원인 얼 블루머 나오는 미국 정치는 유해하며 개인은 무력하다는 말을 남기며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결과만 중시하는 워싱턴을 떠나 새로운 방식으로 봉사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계의 은퇴 러쉬를 두고 극단주의와 계파 싸움에 지쳐 무력해진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미 하원의회는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주도로 지난 10월 미 헌정사 최초로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을 탄핵하기도 했죠. 주목할 점은 메카시도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당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내년 11월에 미국은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상원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죠. 왜 이들은 선거 대목을 앞두고 은퇴라는 강수를 두는 걸까요? 일각에선 개인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일보 후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출마 선언을 한 하원의원들 중 일부는 상원의원이나 대권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다수는 양극화된 정치의 환멸을 느껴 정계에서 떠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하원 선거만 놓고 보면 현역 의원의 재선 확률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럼에도 이번엔 하원에서만 37명, 전체 의원 수의 약 8.5%나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보장된 성공 가도를 마다할 만큼 현재 미국 정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방증이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 정치는 그야말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하원의장 선출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렸고, 임시 예산안 편성이 미뤄지며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 위기인 셧다운까지 목전에 두기도 했죠.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원은 한석 차이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입법안 처리에 있어서 양당의 합의는 가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고사하고 당내 내용만 깊어지며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죠. 20세기까지만 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쟁은 균형 잡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부터 빌 클린턴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50년씩 나눠 정권을 창출했으니까요. 더불어 의회도 대체로 여소야대 형태를 유지하며 행정부의 힘과 균형을 맞췄죠. 비록 이념은 다르지만 독단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자 미국 정계엔 극단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2001년 9.12 테러로 인해 미국이 중동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보수 세력을 앞세운 애국주의의 힘이 막강해졌고, 2010년대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백인 우월주의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정치의 극단주의 흐름이 보수는 안보, 진보는 복지라는 기존 틀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엔 다원화 정책으로 밀려난 백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죠. 20세기 미국 정계의 키워드가 냉전이었다면 21세기 미국 정계의 키워드는 경제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제의 악화까지 겪으면서 미국 정계에서 예산안 편성으로 대표되는 경제 이슈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안 편성과 확대를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쇠약해진 민생경제, 한계에 다다른 정부 부채 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초당적인 협력이 급선무인데, 이런 위기를 볼모로 잡아 상대 정당을 협박하는 지독한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미국은 디폴트, 다시 말해 국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는 어떻게든 막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계는 이 역사를 앞세워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예고한 트럼프는 최근 긴급 예산안 편성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 지출을 삭감하지 못한다면 디폴트에 처하게 두라고 말했죠. 그간 역사로 미뤄봤을 때 디폴트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며
공화당이 버티기만 하면 민주당이 반드시 굴복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가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고자 임시해산안을 편성했을 때 프리덤 코커스가 메카시의 탄핵을 추진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디폴트 위기의 책임은 현 여당인 민주당이 져야지 왜 공화당이 그 무게를 함께 지냐는 것이죠. 결국 메카시가 탄핵되면서 극단주의 세력의 이데올로기는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상생보단 상대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최우선 정치 목표라는 걸 말이죠. 협력과 대안이 사라지고 비난만 남은 미국 정치. 어쩌면 은퇴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은 오랜 균형의 역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기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은퇴 열풍이 과연 미국 정치의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포인트였습니다.